안녕하세요. 영재로 규칙형 문법 실전 문제 입문편 제8장 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현재 시제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 보시면은 그 의미가 어떻게 되세요? 가장 기본적인 시제로 바로 지금, 현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요, 뭐뭐이다, 뭐뭐 한다라는 의미를 보통 갖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시제의 용도, 자 어떻게 나눠주는지 봅시다. 첫 번째, 현재의 동작 상태를 나타낸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he lives in London 식으로 나타내서 그는 현재, 그러니까 런던에 살고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쓰임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는 무엇이냐? 특별하지는 않지만요, 현재 시제를 쓰는 다른 경우들을 봅시다. 두 번째, 습관적인 동작, 성격, 직업, 능력 등을 나타낼 때. 자, 이때는 보세요. 습관적인 동작은 뭐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항상 진행되고 현재에도 항상 이 상태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 거세요. 성격도 마찬가지고요. 성격도 그렇게 변덕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똑같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직업과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He go to church every Sunday.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자,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요일마다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He goes 라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불변의 사실, 진리, 속담 이런 경우는 항상 현재 시제를 쓰세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문장들과 쓰였을 때, 다른 문장이 과거 시제가 쓰였다고 해서 이때도 과거 시제를 쓰느냐, 시제 일치를 시키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불변의 사실과 진리, 속담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거예요. 왜? 불변이니까. 그래서 항상 현재 시제를 쓰기 때문에 과거 시제라고 해서 똑같이 일치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이러한 약간 진리를 나타내는 것들은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죠. 요점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제의 형태는 어떻게 변하느냐?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비동사 형태 보겠습니다. 비동사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시제에서는 am, are, is를 씁니다. 자, am은 언제 쓰죠? I일 때. are는요, you 혹은 복수 시제, 복수 형태. 주어가 뭐 you나 아니면은 you, 그 다음에 we, 그 다음에 또 복수에서 you, 너희들 할 때 you 있죠? 그거랑 마지막에 they를 쓸 때 are 쓰는 거죠. is는요, 3인칭 단수죠? she, he, it 같은 경우 is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동사는 어떻게 변하느냐? 대부분 동사의 기본 형태를 가져요. 그냥 기본 형태를 가지는데, 만약에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다. 그러면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3인칭 단수는 뭐라고요? she, he, it. 이 경우는 어떻게 바뀌느냐? 보통 동사 원형에 s를 붙여줍니다. 여기 써있죠? 대부분의 경우 동사 원형에 s를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o, s, x, c, h, s, h로 끝나는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es를 붙여줍니다. 왜? 발음상의 문제 때문이세요. 보시면 do 썼죠? 그런데 s를 붙이면 does. 약간 발음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does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es를 붙여줍니다. 요런 예 하나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인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study, studies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요런 예들은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주의하실 게 뭐냐면 3인칭 단수이다.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 이 점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은 동사에 s가 붙는다. 요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현재 시제의 형태 전환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부정문일 때는 어떻게 변하고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 점이시거든요. 자, 앞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그냥 반복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 크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조동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조동사 어떤 거요? do 조동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do나 does가 옵니다. does는 언제 오겠어요? 3인칭 단수일 때 does가 오겠죠. 그래서 do나 does가 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not이 붙는 거세요.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like basebal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뀐다? don't like.
like 앞에 두 동사가 오고 not이 함께 온다는 거죠. not이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do랑 같이 해서 do not, don't 같이 축약해서 쓴 거죠. 그래서 I don't like baseball 또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럼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또 어떠한가?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두 동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맨 앞에 온다 그랬죠? 두 동사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온다. 왜 동사 원형이 나오시는지 아시죠? 두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세요. 두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세요. 그래서 do you like baseball?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대답은 물론 yes or no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떠하냐?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 그냥 not을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I am not a boy. I'm not a boy. I'm not a doctor. 이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boy 아니세요? 죄송해요. I'm not a doctor. 자, 그러면 의문문은 어떠하냐? 자, 비동사와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준다 그랬죠. 그래서 비동사가 앞에 오고 주어가 뒤에 오는 거세요. 그래서 Are you a doctor? 라고 해서 대답은 물론 yes or no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주의하실 점은 조동사가 오는데 3인칭 단수일 땐 does가 온다. 요점 다시 한번 주의를 하세요. 지금 들으시면은 당연하지 생각하시는데 문제 풀 때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과거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제는 어땠죠? 현재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는 뭐냐? 과거에 있었던 상태나 과거에 있었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언급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왜 이렇게 되냐? 조금 이따가 배울 완료 시제 때문에 이렇게 과거 사실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뭐뭐 했었다, 뭐뭐였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현재의 동작 상태였죠? 이때는 과거의 동작 상태입니다. 과거 시제니까. 그래서 he lived in London. 그는 런던에 살았었다 라고 해서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전에는 현재 시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현재 시제에서 보시면은 불변의 사실, 진리, 속담 같은 경우에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고 제가 아까 주의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과거 시제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를 쓴다. 앞에 현재 시제가 왔다고 해서 바꾸는 거 아니고 앞에서 대과거를 썼다고 해서 또 대과거를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discovered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를 쓴다. 왜?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은 항상 그 과거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주지 않습니다. 항상 과거 시제를 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942. 그래서 콜럼버스는 1492년에 미국을 발견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 항상 과거 시제를 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과거 시제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봅시다. 비동사 같은 경우는 was야 were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am, are, is가 있었죠? 근데 과거 시제에서는 was야 were이에요. 이거 구별하시고 그러면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는 3인칭 단수일 때 s가 붙는다 그랬죠? 근데 과거 시제일 때는 그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했을 때 call 뒤에다가 called ed가 붙는 거죠. 그러면 e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e가 있으니까 d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like,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똑같은 예네요. 장 플러스 y로 끝날 때는 y를 i로 바꾸고 이 d를 붙여줍니다. yes가 아니세요. d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study, studied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때는 p를 하나 더 붙여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고 그 다음에 ed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stop, stopped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예 같은 경우는 꼭 하나씩 외워두시면 좋으세요. 외워두시고 그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보통 ed를 붙인다 그랬죠. 그런데 불규칙 변화를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불규칙 변화를 가지는 것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책 교재에 보시면은 불규칙 변화 동사의 불규칙 변화 표가 있을 거예요. 요거 참고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학교에서도 아마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외워두시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세요.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시제는 뭐죠? 미래 시제죠. 현재이고 과거 했으니까 다음에 미래 시제겠죠? 자, 미래 시제는 뭐냐?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겠죠? 근데 미래에 있을 사실에 대한 언급이나 예측을 나타낼 때 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형은 어떻게 만드느냐? 미래형 만들 때는요, 그냥 조동사 will을 사용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will,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will을 나타내는데 will 대신에 be going to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거를 구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주어 플러스 will,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자, will을, 조동사 will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 앞에 will을 붙여주는데 이 will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will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be going to 구별했었을 때 여기서 will은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예측의 경우를 나타내는데 특히 말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will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 will go to New York tomorrow. 그러니까 나는 내일 꼭 뉴욕에 갈 거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be going to는요? be going to는 will로 바꿔 쓸 수는 있는 건데요. 그런데 will에 비해서 약간 미래에 거의 정해진 계획이나 예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John is going to play tennis next Sunday. 오타가 났네요. John은 다음 일요일에 테니스를 칠 거야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막연하게 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어제 약속을 해서 뭐 첫 치기로 약속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에 거의 정해진 계획이나 예정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will가 be going to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시제에서는 의문문과 부정문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긍정문부터 보실게요. 원래 어떻게 쓰는 거였죠? 그냥 will 조동사를 써서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의문문 말할 때는 뭡니까? 조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것과 똑같은 형태겠죠. 그래서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will이 앞에 오고요. 그다음에 he가 뒤로 가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냥 동사 원형 그대로. 그래서 will he sell his house next month?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부정문은요. 부정문 조동사 부정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will not sell his house next month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be going to는 비동사의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드시면 She is going to study French. 그녀는요 불어를 공부할 것이다 라는 이런 문장에서 의문문 어떻게 될까요? 동사와 주어 바꿔주는 거였죠? 그래서 is가 앞에 오고 she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is she going to study French?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답은 yes or no로 하는 거고요. 부정문 같은 경우는 is 뒤에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그랬으니까 isn't going to study French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조동사에 따라서 의문문 부정문 바꾸는 거, 그 다음 비동사에 따라서 의문문 부정문 바꾸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다면은 따로 기억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완료 시제세요. 완료 시제는 조금 혼동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과거 시제에서 제가 완료 시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단순한 언급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완료 시제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과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시점부터 시작을 한 건데 현재에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거 시간의 초점이 아니라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걸 나타낼 때 쓰이는 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자세히 배우지는 않으실 텐데요. 나중에 뭐 완료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시게 되면 왜 현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린다면은 자, 지금 형태를 배울 텐데요.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have 플러스 pp를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요. 이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인 have나 has가 옵니다. has는 언제 오겠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has가 오겠죠? have나 has가 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흔히 p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ve 플러스 pp라고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I have known her since 1995. 나는 1995년에 이래로, since가 이래라는 뜻이거든요. 이래로 그녀를 알아오고 있다라는 표현이세요. 자, 과거 1995년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녀를 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현재 완료되었다. 현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시제와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발생한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근데 과거 시제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현재 시점과는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Tom finished his homework 라는 문장에서는 탐이 그의 숙제를 그냥 마쳤다, 과거에 끝냈다 라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고요. 근데 완료 시대를 쓰였을 때 Tom has finished his homework 라는 거는 과거에 끝내서 지금은 숙제를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Tom has finished his homework.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톰이 숙제를 끝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미 끝나 있다는 상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상태에 나타내서 현재와 연관성을 가지는 게 현재 완료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실 부분. 과거 시제의 경우에는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는 불가능해요. 왜? 현재 완료는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발생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뭘 했다라는 딱 정해진 부사나 부사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이건 뭐예요? 엊그제라는 표현이죠. 그거랑 5 days ago, 그래서 특히 ago랑 쓰지 않습니다. 5일 전 이런 식으로 해서 ago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last year, 작년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게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와는 현재 완료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진행 시제입니다. 진행 시제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진행 중인 시제겠죠.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를 보다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보세요. 형태를 보시면 비동사 플러스 ing로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써있죠. 주어나 주어의 인칭 시제에 따라서 비동사의 형태는 달라진다. 그래서 am을 쓸 수도 있고요, are를 쓸 수도 있고요, is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 점 구별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어서 굳이 보시자면은 비동사 따라 그냥 비동사만 달라지시는 거죠. 현재일 때는 am이나 are나 is 쓰실 거고요. 과거 진행일 때는 was나 were 쓰실 거고요. 미래 진행이면 조동사 will이 필요하니까 will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오는 거죠. 왜?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 will이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와서 be가 되는 거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I will be listening to music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를 더 알아보면은 보시면 동사에 ing형 만드는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복수 만들 때, 그리고 현재 시제에서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 붙일 때, 과거형 붙일 때 그 단어에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ing형을 만들 때도 약간 달라지는 게 있으세요. 그걸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ing를 붙입니다. 그런데 e로 끝나는 경우는 e를 빼고 ing를 붙여요. 왜냐면 coming 할 때 e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coming 이런 예 하나 외워두시고, 그리고 ie로 끝나는 경우 이때는 y로 바꾸고 ing를 붙입니다. 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y도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여기도 빨간색으로 해서 바꿔줄게요. 그래서 dine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이때는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써주세요. 그리고 ing를 붙인다. 저희가 big, bigger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비교급할 때 마찬가지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서 자음을 하나 더 써주시고 ing를 붙인 거죠. 자, 그런데 이음절 동사로서 강세가 첫 음절에 오는 경우 이때는 그냥 일반적인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visit, visiting, enter, entering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4가지 ing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그 밖에 현재 진행 시대의 용도가 뭐가 있느냐. 자, 어려운 부분은 아니시고요. 저희가 앞에서 왕래 발작 동사 뭐라 그랬죠? go, come, start, live, begin 이런 동사가 쓰일 때는 미래가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마찬가지 경우로 현재 진행형으로 얘들은 특별히 또 확정된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They are leaving for LA next week. 그들은 다음 주에 LA로 떠날 것이다 라고 해서 분명히 are living 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지만 이게 가까운, 그러니까 확정된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5번째, 진행형의 의문문과 부정문은 무엇이냐. 이거는 그냥 be 플러스 ing형인데 이거를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비동사 플러스 ing 쓰는 거니까 뭐에 따르는 거겠어요? 비동사가 의문문으로 바뀌고 부정문으로 바뀌는 그 원칙을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의문문부터 보실게요. 그럼 비동사가 앞에 오고요, 주어가 뒤로 가요. 왜? 비동사를 저희가 의문문으로 바꿀 때 뭐라 그랬죠? 주어와 동사를 바꿔준다 그랬죠?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비동사가 앞에 오고 주어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뒤에 따르는 동사 플러스 ing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Are you studying English?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비동사를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만드는 거. 거기 원칙에 그냥 그대로 따르시는 거세요. 부정문도 마찬가지고요. 부정문에서 비동사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그랬죠?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not이 오고요. 그 다음 나머지 동사 플러스 ing가 오는 거죠. 그래서 My father is not, 자, 비동사 뒤에 not이 왔죠? is not reading the newspaper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문문과 부정문 만드는 방법까지 오늘 알아봤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는 단원 총합 문제 풀면서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